네,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전해드리고 있는 신지우입니다. 저는 그동안 미스터리 사건 소개할 때 영화 이야기를 유독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사건이 영화로 된 경우가 있으면 항상 마지막에 소개하면서 끝나는 편인데, 어릴 때부터 범죄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잔인한 장면을 좀 겁없이 보는 편이 됐고요. 그러다가 뭐 살인사건이라던가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좀 더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살인사건이나 좀 관련된 미스터리 콘텐츠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범죄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요, 소울을 처음 보면서였어요. 주인공이 뭔가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와서 목숨을 걸고 게임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게임이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네는 평소 뭔가를 소중히 하지 않았지, 이제 그것을 배워볼 차례네, 이러면서 잡혀온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의도인데, 문제는 정작 그걸 시키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범죄자를 통해 범죄자를 반성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영화니까 재밌는 거고요. 실제와 상관없이 상상할 때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울 시리즈를 전부 다 챙겨봤었고, 개봉할 때마다 영화 해석이나 다양한 정보들도 좀 찾고 싶어서 소울을 많이 검색해봤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이상한 내용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누가 이 영화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신 이 사람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 고양이를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협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캣소우라고 불리게 됐고요. 실제 경찰 수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자세한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2010년 12월 10일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 고양이 사진을 올리는 게시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문제의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그날 뉴스에도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글을 쓴 사람은 캣소라는 닉네임을 사용했고요. 안녕하신가 야옹이 갤러리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다친 새끼 고양이, 실제 그 당시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같이 글과 올렸는데 고양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올렸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신가 야옹이 갤러리 사람들, 난 지난 몇 달 동안 자네들이 자신의 고양이를 소중히 안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왔지. 왜 그토록 고양이를 원하는 자들이 결국 고양이를 키우게 됐을 때는 소홀히 대하는 것인가? 이제 여기 한때 차차라고 불려온 고양이가 하나 있네. 비록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자네들은 나와 간단한 게임 하나만 하면 이 고양이는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원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걸세. 첫 번째 게임의 룰은 간단하네. 나에게 욕설, 모욕감을 주지 않으면서 설득만 시키면 되는 것이지. 만일 위의 룰을 어기거나 글이 삭제될 시엔 이 가엾은 차차는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가겠지.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대체로 맞춤법이나 문장 구성력은 형편없는데요. 내용이 영화 소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장난이라기엔 정도가 지나치고요. 그냥 넘길 수 없는 내용인 거죠. 이 글을 본 게시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인 고양이에게 무슨 죄가 있냐며 무턱대고 욕을 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캣소울을 좋은 말로 설득시키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순식간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방송사와 동물보호협회에 이 게시물을 신고했고요. 실시간으로 글은 다른 곳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이 사건을 가만히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캣소울을 잡아달라며 경찰 신고까지 했습니다. 동시에 이 소문을 듣고 여러 게시판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캣소우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했어요. 집단 신상털이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글은 삭제됩니다. 본인이 아니면 관리자에 의한 삭제일 텐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제대로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도 글 쓴 사람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원본이 삭제됐고, 이 게시판의 특성상 닉네임이 없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닉네임도 같이 적어야 돼요. 아무 때나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나 IP 주소로만 찾아야 하는데, 그 전에 서버에 저장된 정보나 글들이 전부 삭제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19일 만인 2010년 12월 29일 국내 동물사랑실천협회와
미국 단체인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 줄여서 PETA라고 합니다. 여기 아시아 지부에서요. 지금은 둘 다 신뢰성이 있는 단체는 아니게 됐습니다. 여기서 캣소울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500만 원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밝혔어요. 국내에서 동물 학대범에게 현상금을 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전부터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워낙에 인터넷으로 빠르게 알려진 사건이라 신상털이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몇 명이 실제 경찰의 용의선상에도 올랐지만 전부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으로 밝혀졌고요. 결국 진범이 잡히지 않으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죠. 그때 이 고양이는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됐거든요. 만약 이 고양이를 찾는다면 부검을 통해 DNA를 찾을 수 있어요.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진 속의 장소가 정작 어딘지 알 방법이 없었고요. 이 동물 사체가요, 처리 기준이 지금은 의료 폐기물로 지정된 지역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버려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처리가 됐다면 매립지에서 소각됐을 겁니다. 그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키우는 동물을 등록하던 때도 아니었고요. 더 이상 수사할 방법이 없던 거죠. 그런데 사건 하루 만인 2010년 12월 10일 오후 7시였습니다. 자신이 캣소우라며 주장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자신의 신상 정보에 대한 문제를 내면서 맡이지 못하면 클로로포름으로 다른 고양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글은 전날 캣소우의 글을 보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따라한 자작극으로 밝혀졌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자 부담을 느낀 당사자가 직접 게시판에 다시 나타나서 자작극이었다고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캣소우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요, 3차 글까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2차, 3차는 장난으로 벌인 사칭이었고 실제로는 한 번, 처음밖에 없었습니다. 장난이라고 인정했으니까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작극을 벌인 이 사람이 실제 조사를 통하면 신원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쓰면서 당시에 올렸던 사진이거든요. 고양이와 마취제인 클로로포름 사진입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진에 보면은 클로로포름의 일련 번호가 보이거든요. 클로로포름이라는 약품이 납치나 성폭행에도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만 팔 수 있는 약품이고요. 사는 사람은 신원이 등록됩니다. 유통 경로가 관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누가 산 약품인지 알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장난글이었어도 내용 자체가 워낙 심각한 범행 모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처벌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짜 범행 예고 글들이 생기던 가운데 심상치 않은 글 하나가 눈에 띕니다. 캣소우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먼저 공개한 고양이인 차차를 학대한 다른 사진들이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있고, 자신의 컴퓨터에 이번엔 다른 새끼 고양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 게시판 이용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는 내용을 다시 올렸어요. 자신은 논리적으로 설득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분노하는 감정에 휩쓸려서 정작 피해를 입은 고양이의 고통은 생각할 시간조차 없냐며 오히려 자기가 이용자들을, 게시판 사용자들을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캣소우는 다시 문제를 냈어요. 애완동물의 정의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진 속 고양이는 살게 될 거라고 했는데요. 게시판 자체가 매번 닉네임을 이미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이곳을 지켜보며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지적하려는 그 패턴이 되게 비슷하죠. 결국 이 글도 요청으로 금방 삭제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먼저 글을 쓴 캣소우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범행을 예고했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다시 있었지만 이번에도 글이 금방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범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 뒤로 캣소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캣소우의 제보를 받고 현상금을 건 동물단체에서는 허위 제보들만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인터넷상에서 개별적으로 범인을 뒤쫓아본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이들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얼굴 사진을 찾아내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동물보호협회에서 이 정보를 받아 이 사람을 고발했어요. 경찰 조사를 결국 받게 됐는데 취재해 보니까 혐의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어서 그날 귀가 조치됐습니다. 결국 죄 없는 사람의 신원만 공개되면서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됐고요. 이 사람은 실제로 자살까지 고민했었다는 인터뷰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결국 캣소우 사건은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못해서요. 범인을 찾지 못했고 고양이와 상관없는 사람 한 명만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남게 됐죠. 사건 속의 고양이는 정말 캣소우에게 죽임을 당했는지 아니면 원래 의도대로 경고만 주는 정도에서 멈췄는지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당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사건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영화 소울을 모방해서 고양이를 인질로 삼아 학대한 캣소우 사건 파일이었습니다.